시작해 볼게요. 저는 지금 보이는 분이 이주은 사장님, 정미영 사장님, 원지혜 사장님 보이세요? 그분들 보면서 할 거니까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셔야 돼요. 네. 그러면 먼저 제 소개부터 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자분이 소개해 주신 것처럼 20년 동안 물리치료사로 근무를 했었어요. 이제 하나씩 넘어가 볼게요. 20년 동안 물리치료사를 하는데 이제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를 하다 보면 엄청 다양한 통증치료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요즘에는 흔히 도수치료라고도 하죠. 저는 그 중에서도 비대칭하고 재활 전문이었어요. 그래서 사람 얼굴이나 몸을 보면 아, 이분은 이쪽이 삐뚤어졌다, 저쪽이 삐뚤어졌다, 그거 맞춰주는 일이 제 일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20년 정도 물리치료사를 하고 있었고요. 뉴스킨을 처음 접한 거는 10년 전에 이제 접했었다가 그때는 이제 그냥 바디 갈바닉 제가 그냥 소비자로 사용을 했었어요. 그때 사용을 하면서 환자들한테도 적용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블로그로 다시 한번 좀 더 얼굴까지 한번 관리를 해보자 하고 만난 것이 블로그로 저도 저 바로 위에 스폰서 사장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사업을 2년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정도 물리치료사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제 갈바닉 전류에 대해서 처음부터 매력을 많이 느꼈어요. 여러분들은 갈바닉을 어떤 분들은 뉴스킨에서 발명했다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는데 사실 그거는 아니고요. 갈바닉 전류는 이 보이는 루이지 갈반이라는 분이 발견을 한 원래 있던 전류예요. 근데 이것이 원래는 통증치료기로 만들어졌는 전류거든요. 그래서 저는 2000년도에 실습을 하잖아요. 저도 실습을 할 때 직접 봤어요. 갈바닉 통증치료기를.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냐면 냉동고 있죠, 냉동고. 그러니까 한 짝짜리 냉장고 정도 되는 사이즈의 엄청 큰 기계예요, 통증치료기가. 그거를 환자의 통증 있는 부위에다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미용 기계로 조그맣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엄청 크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혼자서는 못하죠. 이런 전류를 이렇게 루이지 갈반이라는 분이 만들어 놨던 그 전류를 이렇게 생겼어요. 예전 갈바닉은. 보이시죠? 이렇게 보시면 제 마우스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젖은 부직포 패드에다가 전류를 전극을 여기다 갖다 대주고요. 벨크로로 환자 몸에다가 대주면 이러고 나서 그 강도를 조절을 해줘야 돼요. 당연히 혼자서는 못합니다. 그리고 이동성이 안 되고요. 병원에 가서 치료를 했어야 되는 기계예요. 바디갈바닉은. 근데 이거는 한번 볼게요. 지금 한 3년 전쯤에 피부 미용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디갈바닉을 이렇게 써요. 아직도. 요즘에도. 근데 뉴스킨은 어때요? 나온 지가 20년 가까이 됐죠. 이렇게 조그맣게 나온다는 건 정말 혁신적인 기계예요. 이렇게 지금도 쓰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조그맣고 포터블로 사용할 수 있고 셀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뉴스킨의 기술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갈바닉을 만든 건 아니고 그 갈바닉을 가볍게 셀프로 쓸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뉴스킨의 기술력이죠. 그걸 한번 짚고 넘어가고요. 여기는 투잡 스크래시니까 에이즈락에 대한 거는 설명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살짝 넘어갈게요. 이따 임상사진이 더 재미있으실 거니까요. 네, 에이즈락 기술이 들어가 있는 바디갈바닉 이렇게 트리오가 나오게 되죠. 갈바닉의 특징은 노폐물을 배출해주고요. 유효 성분을 더 깊이 넣어주는 주사기 역할을 한다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걸 한번 볼게요. 또 갈바닉은 페이스 갈바닉과 바디 갈바닉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침투 깊이가 다르죠. 이렇게 보면은 얼굴 피부와 바디 피부가 다르잖아요. 얼굴 피부는 두께가 얇고요. 그래서 이렇게 얕게 들어가요, 전류가. 그리고 외부 자극에 민감하죠. 그리고 셀룰라이트나 지방이 거의 없고 피지선 분포가 많죠, 대신에. 그리고 관리, 리프팅 목적으로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바디 피부는 훨씬 두껍죠. 이게 두꺼우니까 페이스 갈바닉으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제가 어느 부분은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외부 자극에 민감도가 좀 덜하죠. 그리고 셀룰라이트가 많고 슬리밍 목적으로 많이들 하세요. 근데 오늘 저는 슬리밍 목적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니까 통증 치료 위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바닉이 얼마나 많은 곳에 쓰이는지를 우리도 사업자부터 먼저 알아야 되니까요. 그래야 많이 전달을 하실 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정말 주의해야 할 거는 바디갈바닉은 절대 얼굴에 하시면 안 돼요. 유튜브에 보면 얼굴에 막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하관 쪽은 괜찮아요. 근데 얼굴에 보시면 막 그 볼 있는 부분이나 눈 아래쪽까지 막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바로 저온 화상인데요. 핫팩으로
저온 화상 입은 게 아니에요. 이분들은. 이건 물리치료실에서 저온 화상 입은 사진은 제가 찾아온 건데요. 이분들은 레이저 치료, 화학적 화상을 입으신 거예요. 이렇게 화상을 입으면 진피층까지 화상을 입기 때문에 정말 낫는 것도 어렵지만 흉이 져요. 그래서 절대 얼굴에는 바디갈바닉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바디갈바닉은 그만큼 세요. 전류도 세고 넓은 부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관 부위, 빠지고 싶은 부위는 괜찮지만 얼굴 볼 쪽으로는 또 특히 눈 쪽으로는 안 하시는 게 좋다는 거 한 번 더 강조해 드립니다. 많이 하고 계시는 걸 많이 봤어요. 얼굴에다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바디갈바닉을. 절대 저온 화상 때문에 안 돼요. 바디젤은 괜찮아요. 어디든. 페이스 갈바닉으로 하시면 되니까 바디젤로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또 페이스 갈바닉과 바디 갈바닉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넓은 면적에 들어가고 10배 출력 깊이가 차이가 나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깊이가 이렇게까지 진폭이 깊어져요. 진폭이 깊고 변동 전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절로 안에를 툭툭 쳐가면서 들어가니까 훨씬 깊이 들어가고 그래서 통증에도 효과가 있는 거예요. 원래 통증은 지방층 밑에 근육층 밑에 근막에서 통증을 느끼거든요. 그 근막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디갈바닉의 적용입니다. 자, 그래서 또 요즘에 나오는 부스트하고 비교가 좀 되죠. 부스트는 변동주기면서 미세 전류가 들어가요.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전류가 들어가니까 기본적으로 갈바닉의 전류 색이나 파장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넣었어요.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이제부터 바디갈바닉과 다른 치료기와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바디갈바닉이 적응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층 밑에 이렇게 근육층 밑에 있는 셀룰라이트에 있는 데까지 적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경락과 침술은 진피층까지라고 했는데 사실 진피층까지도 많이 들어가진 않아요. 살짝 그 우에만 들어가거든요. 표층에 있는 근육만. 근데 바디갈바닉은 그 셀룰라이트를 없애려고 만들어 놓은 기계이니까 전류가 그만큼 세고요. 그래서 근막에까지 들어가요. 그리고 가끔 보시면 홈쇼핑이나 이런 물리치료실에서 보면 기계에 이렇게 부착을 했을 때 찌릿찌릿한 느낌이 있는 기계도 많이 보셨죠? 특히 홈쇼핑 같은 데서 보면 피부가 덜덜덜덜 막 이렇게 떨리는 기계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요 정도 들어가요. 한 중간 정도. 표층이 들어가니까 전기가 거기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근막에까지 들어가지 않겠죠. 그런 애들은 통증 치료기의 효과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찌릿찌릿한 것보다도 아무 느낌 없는 거. 우리 산부인과나 내과에서 초음파 하실 때 느낌이 있나요? 초음파는 느낌이 없죠. 초음파는 뼈 있는 데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처럼 갈바닉 할 때 느낌이 없죠. 그래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 느낌이 없는 전류가 이렇게 깊이 들어가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갈바닉 전류가 왜 느낌이 찌릿찌릿하지 않느냐 물어보시는 고객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한테는 더 깊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느낌이 위에 느껴지는 표층에 있는 느낌은 없다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요거는 제가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건 원래 동영상 자체가 이렇게 흔들려요. 버섯에 잉크를 바른 거예요. 한쪽에만 갈바닉을 하셨어요. 이게 갈바닉 처음에 나왔을 때 나오는 동영상이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단면을 잘라요. 그러면 갈바닉을 적용한 부위에만 잉크가 더 많이 침투된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처럼 한쪽에 갈바닉을 한 부분에 더 많이 침투가 되도록 갈바닉 전류가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주사기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눈으로 보니까 조금 더 와닿으시죠? 그래서 그만큼 유효 성분을 더 많이 넣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은 체해 충격파라는 기계예요. 요거는 혹시 요즘에 병원 다니시는 분들은 체해 충격파라는 거 많이 받아보신 분도 있고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체해 충격파 요 기계 하나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다 응석하고 있으니까 제가 혼자 묻고 제가 혼자 대답할게요. 네, 요렇게 보이는 요 기계가 한 1억 4천 정도 해요. 기계 자체가. 근데 보시면 여기가 되게 복잡하게 선으로 연결되는데 헤드가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어요. 체해 충격파는. 요 헤드 보이시죠? 병원에서는 요 1번이랑 4번 헤드를 많이 쓰는데요. 1번 헤드 같은 경우는 깊이 들어가는 대신에 이렇게 국소적으로 들어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이렇게 생긴 헤드를 온 전신에다 문질러 준다. 그럼 그 치료사가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한 곳에만 딱 찍어서 거기만 센터 잡아서 치는 거예요. 체해 충격파는 엄청 비싼 치료기거든요. 요즘에 많이 비싸게 받죠. 근데 이 치료기는 원래 담석을 깨기 위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국소적인 부위에 강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받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엄청 아프죠.
아픈 부위에 정으로 찍는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이런 거 족저근막염이나 발바닥에 하면 이제 환자분들은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그런 분들한테 바디갈바닉을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갈바닉이 더 좋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헤드는 얕고 넓게 들어가요. 얕으면서 넓게. 이 두 개가 헤드가 다르고 환자 병변 부위에 맞게 조절해 가면서 쓰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 그렇게 쓰지 않고 그냥 치료사가 마음에 드는 거 써요. 다 자기 손에 맞는 거. 근데 우리가 쓰는 바디갈바닉은 어때요? 넓은 부위에 깊게 들어가요. 그러면 당연히 이게 더 좋죠. 근데 아까 이 기계 제가 얼마라 그랬죠? 1억 4천이라 그랬죠. 요즘에는 워낙 많이 나와 있어서 헤드가 요런 걸로 위주로 나오면서 조금 더 저렴해졌지만 저희 이거 기계로 갈바닉으로 체해 충격파보다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어떤 게 좋으세요? 아까처럼 치료사가 매달려주는 바디갈바닉이 좋으세요? 저에게 좋겠어요. 당연히 치료 효과면과 사용하는 면에서 그만큼 탁월한 효과를 보는 것이 뉴스킨 바디갈바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체해 충격파랑 저는 꼭 비교해드려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자, 그래서 에이지가 바디갈바닉을 보시면 진동주기로 변동주기로 들어간다는 거 이런 건 다들 아실 거니까 생략할게요. 그리고 가끔 보시면 헤드에 왜 홈이 있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홈이 파여 있는 거는 바디 젤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바디 쉐이핑 젤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 바디 쉐이핑 젤을 이 홈 사이사이에 충분히 머금고 환자 부위에 적용하라고 이렇게 홈이 파여 있는 거예요. 이거 다 특허받은 거거든요. 요즘에 새로 나오는 부스트도 다 홈이 있죠. 그만큼 유효 성분을 더 많이 머금고 피부에 적용하기 위해서 홈이 파여 있는 거예요. 가끔 고객분들이 이거 왜 이렇게 만들어서 씻기만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당당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이렇게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냐. 이거 다 특허받은 건데 내 몸에서 효과를 보려면 조금 귀찮아도 이런 거 써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그 고객분들하고 소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3종 세트에 있는데 3종 세트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자, 바디 쉐이핑제 이거는 충분히 써주시는 게 좋고 슬리밍만 되는 건 아니에요. 통증 치료까지 잡을 수 있다는 거. 얘가 하는 역할은 갈바닉을 더 깊이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더 커요. 그리고 유효성 이제 통증 완화 그리고 슬리밍 그 두 가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역할을 최대한으로 뽑아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바디 쉐이핑제를 충분히 해주시면 노폐물이 배농이 돼요. 이건 한 분 거예요. 근데 한 번은 고객님 집에 가고 한 분은 우리 집에 오고 이래서 색깔이 달라서 이런데 요분 보세요. 배농된 노폐물 색깔이 처음에 이러셨어요. 이분 이것도 많이 깨끗한 편이에요. 원래 더 심하게 갈색으로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갈바닉 몇 번 하시면 이렇게 맑아져요. 오른쪽 거 보이시죠? 젤이 이 림프에 있는 노폐물이 빠져나가게 만들어주는 게 정말 갈바닉의 장점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갈바닉을 여러 번 적용했을 때 림프가 맑아지면서 젤이 이렇게 나온 게 달라진다는 거. 요걸 한번 눈으로 확인하신 분들은 자기가 관리할 때마다 사진 찍으세요. 1회차, 2회차, 3회차 이러면서 젤이 정말 달라지는 걸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너무 재밌어요. 그걸 한번 보시면 되고요. 더마틱 빅배트는 탄력과 이게 정말 이거 튼살에도 되게 좋은데 요즘에는 이걸 잘 활용을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튼살 감소사를 보여드릴게요. 이거 2주간 관리하셨고요. 아기 낳은 지 얼마 안 되신 분이에요. 낳자마자 제가 바로 이렇게 하시라고 한 거거든요. 아기 낳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2주만 관리했을 때 저도 사실 바디갈바닉을 처음 만난 이유가 아기 낳고 첫애 낳고 배 튼살 없애려고 그때 바디갈바닉을 전달받은 거였어요. 튼살 감소와 그리고 이렇게 뻘겋게 된 이런 피부들이 허옇게 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튼살 감소에 정말 좋아요. 더마틱 이펙트 전 되게 애용하거든요. 그리고 여름에는 또 아니면 발목이나 이런 데는 아이스 댄서도 되게 좋죠. 천연 파스 성분을 하니까. 그래서 저는 갈바닉을 하고 나면 이제 적용을 하고 나서 바로 그냥 딱 끝내버리지 마시고 이런 더마틱 이펙트나 아니면 이런 아이스 댄서나 그 고객분의 성향에 맞게 이걸 하면서 갈바닉 한 방향대로 이걸 발라주시면 이것들이 이 이완된 근육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항상 한 번씩 더 마사지하는 것처럼 갈바닉 한 방향대로 한 번 더 해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효과를 더 빨리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적응증 한번 볼게요. 이제 사진으로 들어갈 거니까 재밌을 거예요. 자, 당연히 셀룰라이트 제거되는 건 아시죠? 셀룰라이트 제거에 탁월하고요. 셀룰라이트는 사실 몸에도 안 좋아요. 지방세포가 혈액순환을 방해해요. 지방세포가 굳어져 있으면 당연히 그 부분에 피가 안 통하겠죠. 지방세포가 섬유화되고 경화되고 부종이 생긴다. 한마디로 지방세포가 딱딱해져서 순환을 막으니까 순환이 안 되면 당연히 부종이 생기죠. 처음에. 그러다가 하지정 메뉴가 생기죠.
허벅지 하주정맥류는 1번이 셀룰라이트가 먼저 생겨요. 근데 요때 관리를 안 하고 넘어가다 보니까 정맥이 부종이 생기면 튀어나오죠? 그러면서 하주정맥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분은 허벅지에 셀룰라이트 한쪽 부분만 계속 반복하신 거고요. 셀룰라이트가 별로 심하신 건 아니죠. 이 정도면. 근데도 이렇게 바뀐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근육통 볼게요. 근육통은 바디갈바닉에서 저를 이제 부르셨으면 통증 치료도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자세히 해볼게요. 자, 바디갈바닉 효과를 보려면 먼저 림프를 풀어주세요. 림프를 꼭 풀어주고 하는 게 더 좋고요. 혈액순환을 위해서는 밑에서 위로 하시는 거예요. 왜 자꾸 위에서 밑으로 내리는지 모르겠어요. 꼭 밑에서 위로 해주셔야 더 순환이 빨리 됩니다. 통증 치료 시에는 통증 유발 근육을 찾아서 풀어주는 게 좋아요. 아무데나 문지르는 거랑 근육이 결따를 하는 거랑은 완전 달라요. 그리고 통점을 찾아서. 통점이라는 것은 내가 아픈 통증이 아니고 통증을 유발하는 포인트가 되는 근육이 있어요. 그 부위를 찾아서 풀어주면은 5분, 10분만으로도 확확 바뀌어요. 그리고 근육은 어느 부위건 시작점과 끝점을 위주로 해주시면 더 빨리 늘어나요. 이완이 된다는 얘기죠. 통증 부위에 바디갈바닉으로 마사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일단 이제 이후에 한번 사진으로 볼게요. 자, 그럼 부위별 실제 적용 사례를 보겠습니다. 제가 말이 빠르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많은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자, 얼굴 근육 배치도는 얼굴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눈 주변에 우리 이게 루미스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요 밑에 하는 거 있잖아요.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나지? 그것도 여기만 따로 들어가는 이유가 눈 근육은 이렇게 여기가 따로 생겼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근육이 내려왔을 때 여기만 따로 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얼굴 근육이 다 이렇게 사선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갈바닉을 위로 올리죠. 그런데 여기 하관 쪽, 요 교근이라든지 저작근이라든지 풀어줄 때도 바디갈바닉 적용하시면 좋아요. 이게 저예요. 저도 사각턱이 심했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하반은 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신있게. 제 얼굴에 해봤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볼에는 하지 마세요. 볼은 빵빵해져야 되는 부위지 빠져야 되는 부위가 아니니까. 이렇게 사각턱 관리에 저 사각턱 여기 처음에 저보고 사장님들이 해보라고 하실 때 이게 19년 1월이에요. 제가 뉴스킨 만나기 전에. 그리고 이게 그 19년 6월이에요. 한 4개월 정도 바디갈바닉 한 거예요, 여기만. 그렇다고 제가 맨날 이것만 하진 않았을 거잖아요. 가끔 했는데도 이렇게 효과를 본 거예요. 하반에만 풀어줘도 사각턱은 위로 올려만 줘도 이렇게 빠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많이 얘기하시는 경추, 통증은, 이게 목에서 통증을 느끼는 부위는 흉쇄유돌근을 많이 아프다고들 하세요. 흉쇄유돌근은 고개 한번 돌려볼게요. 제가 지금 가상 배경으로 해놔서 뒤에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는데, 고개 돌려봤을 때 이렇게 집히는 큰 근육 있죠? 제일 크게 잡히는 근육. 이게 바로 흉쇄유돌근이에요. 고개 돌렸을 때, 이 흉쇄유돌근을 이완하면서 수축하면서 이렇게 고개를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가 통증을 많이 느끼고요. 보시면 두개골 위에 쪽까지 근육이 붙어 있죠. 그래서 페이스 갈바닉으로 우리가 고객분들한테 해드릴 때 머리카락 밑에만 젤이 묻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머리카락 밑으로부터 시작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효과가 반쯤 떨어져요. 여기 정도부터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효과가 좀 덜하죠. 여기서부터 해주시면 좋아요. 머리에 묻어도 되죠? 물어보는 걸 당당하게. 난 널 효과 있게 해줄 건데 묻어도 참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으로. 묻어도 되죠? 물어보시고 조금 더 위부터 페이스 갈바닉 하실 때는 살짝 더 위부터 시작해서 해주세요. 해보면 두개골이 시작 딱 끝나는 그 부분이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네, 음소거 부탁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위에서부터 쭉 내려가면서 밑으로 내려주시면 목 부분 통증을 많이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근육의 시작점과 끝점이라 그랬는데 네, 근육의 시작점은 여기 두개골 안쪽부터 시작을 해요. C1이. 그리고 요렇게 쭉 내려서. 그래서 우리가 페이스 갈바닉으로 적용하실 때 머리 위에서부터 요렇게 내리라고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 방향으로 내려주시면 되는데 밑으로 내리는 거는 다들 잘하세요. 근데 머리 위로 올려서 더 머리카락이 묻을 정도까지 위로 올려서 해주는 것만 잘 지켜주셔도 효과를 더 많이 볼 수 있어요. 자, 흉쇄유돌근이 한쪽으로 삐뚤어졌을 경우에 목이 이렇게 삐뚤어져요.
그리고 약간 비대칭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오른손잡이가 있거나 왼손잡이가 있거나 한쪽을 주로 쓰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거는 뼈만 보이니까는 이렇게 완전 드러나 보이지만 여기 살이 이렇게 붙었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까지 드러나지 않았지만 근육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을 많이 목이 한쪽으로 돌아갔다거나 어깨가 한쪽이 내려갔다거나 하는 것들은 잡아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분들한테 효과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경추에서 보면은 승모근 우리가 많이 얘기하죠. 승모근, 승모근. 승모근이 왜 승모근인지 아세요? 승모근은 스님의 모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삭간 모양이란 뜻이에요. 승모근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편하세요. 승모근이 이름은 많이 들어봤었는데 이게 뭐지? 이런 거 하나씩 얘기해주면 고객분들이 와 전문가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잘 알아두시면 재밌어요. 스님의 모자. 근데 그 모자가 요렇게 생긴 게 아니에요.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왼쪽 승모근, 오른쪽 승모근. 제가 스님의 모자라고 말씀드렸더니 요렇게로 생각하시더라고요. 삼각형은. 그게 아니고 왼쪽에서 밑에까지. 그러니까 승모근은 생각보다 더 밑에까지도 연결되어 있답니다. 요렇게 근육이 요렇게 밑에까지 있고요. 그래서 갈바닉 하실 때도 여기만 하시는 것보다는 다들 여기만 푸시더라고요. 살짝 요쯤에 풀어주시면 좋아요. 밑에까지도. 그럼 더 효과를 빨리 봐요. 그러니까는 옷을 더 많이 노출을 하셔야 되는 거죠. 승모근은 이렇게 생겼다는 거. 이 승모근은 페이스 갈바닉이 더 좋아요. 물결무늬가. 얘가 더 깊이 들어갈 수, 이렇게 여기 원하는 부위로 내가 찾아서 갈 수 있으니까. 페이스 갈바닉이 이렇게 얕게 들어가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부위를 이동하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얘도 잘 쓰면 되게 좋아요. 근데 엉뚱한 엄청 근육 부위에다 막 하시거나 이러면 효과가 없는 거지 뼈하고 근육이 얕은 부위에 하시면 효과가 엄청 좋습니다. 그리고 제일 노폐물 배농되는데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요분은 50대 경추 아프신 분인데요. 여기 몇 분 했을까요? 여기하고 보면 한쪽이 조금 더 내려간 거 보이시죠? 이거 페이스 갈바닉 5분 하면 이렇게 내려가요. 근데 다들 데모할 때 어떻게 한쪽을 내려요? 막 나 스스로가 이게 될지 안 될지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으로 하지 마시고요. 그냥 갈바닉을 믿으세요. 여러분을 믿지 마시고 갈바닉을 믿으세요. 그냥 제가 하시라는 부위 있잖아요. 머리 약간 우회 부분부터 시작해서 그냥 요렇게 내려주기만 해도 돼요. 아이고. 요렇게 여기서부터 요렇게 L자형으로 요것만 해주시고요. 여기 살짝 요 정도까지만 해주시면 5분이면 이렇게 한쪽이 내려가요. 이거 정말 해보세요. 진짜 효과 빠르니까. 한쪽 어깨 내려가면 반대쪽은 그냥 바로 당연히 돼주죠. 한 번만 느끼시면 돼요. 그래서 어깨 통증 유발 근육은 딱 대표들이 있어요. 승모근 1번. 승모근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요렇게 삼각형 아닙니다. 상부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견갑거근과 소능형근, 대능형근 이렇게 네 개가 어깨를 제일 아프게 하는 근육이에요. 그러면 제가 제일 강조하는 능형근 볼게요. 능형근은 아까 그 승모근이 넓게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걸 한층 걷어내면 있어요. 그러니까는 사람도 몸이 근육이 하나씩만 있는 게 아니라 층층이 쌓여 있거든요, 근육이. 이 승모근은 삼각형으로 생겨 있던 아까 이렇게 생겼던 근육이잖아요. 이렇게 생긴 넓은 근육을 한층 걷어내면 요 능형근이 있어요. 능형근은 능형, 사다리꼴 모양의 근육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척추하고 견갑골하고 붙어있는 여기에 있는 근육이에요. 근데 제가 그래서 아까 여기도 해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가 우리 저맥락염이라든지 어깨에 담 걸렸다 뭐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여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100%. 그러니까는 목이 만약에 아프시거나 고객분들이 어깨가 아프다고 하시면 페이스 갈바닉으로 우에 풀고요. 여기서부터 아까 제가 얘기했던 흉쇄요대근이랑 경추 부분 풀고 바디 갈바닉으로 여기만 딱 제가 지금 그려놓은 요 부분만 풀어보세요. 그러면 안 내려갈 수가 없어요. 어깨 50경 환자들도 다 올라가요. 요거 10분씩, 그러니까 5분, 5분, 10분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위만 잘 하시면 돼요. 부위만. 그래서 제가 부위를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갈바닉 오래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5분, 5분이면 충분하니까. 그리고 견갑골 아까 제가 얘기했던 저맥락염, 그 담 걸렸다고 하는 부위, 아까 능형근과 요 부위,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얘를 뭐 소능형근만 해야지.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목 경추 부분하고 약간 아래쪽 등 부위까지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페이스 5분, 바디 5분이면 충분히 효과 볼 수 있습니다. 자, 어깨 통증 보시면
너무 어려운가요? 어깨 통증의 삼각근은 여기 어깨 여기 딱 이렇게 다 잡히는 부분이에요. 어깨 팔이 안 돌아가시거나 라운드 숄더 있거나 이러신 분들 여기가 대흉근이거든요. 요게 대흉근 같은 경우는 어깨가 말린 분들 있죠. 라운드 숄더. 앞으로 쏠린 분들. 그런 분들은 죽어라 뒤만 풀면은 당연히 앞으로 더 쏠리죠. 앞에를 풀어야 뒤로 젖혀져요. 여기가 이완이 돼야지. 그러니까 딱 보고 고객분이 라운드 숄더가 있어 보인다 싶으면 앞에를 풀어야죠. 그래서 여기를 보세요. 여기 앞에를 이렇게 젖혀줘야 되니까. 대흉근 방향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근육도 요 방향으로 바디갈바닉도 풀어주시면 돼요. 바디갈바닉을 이런 식으로 약간 힘을 줘가면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라운드 숄더는 바로 잡힙니다. 이렇게 해서 라운드 숄더 5분 한 거예요. 이분 보시면 요 BP점하고 갈바닉 전에 이 정도 거리밖에 안 됐던 것이 5분 만에 이만큼 멀어진 거 보이시죠? 견봉이 뒤로 빠져있죠. 라운드 숄더 말린 것이 약간 펴지는 거예요. 승모랑 여기 앞에 대형근만 풀면은 이렇게 금방 나와요. 그러니까 부위만 잘 아시면 돼요. 전 계속 부위 강조하죠. 자, 회전근개 근육 볼게요. 어깨 통증 오십견 환자들 있으실 때 회전근개 근육이 하나가 아니에요. 다들 나는 회전근개 파열이야 이러면서 한 근육인 줄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4개예요. 4개. 4개를 모아서 회전근개 근육이라고 해요. 극상근, 여기 있는 극상근, 극하근, 여기 견갑골 따라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견갑하근 앞에 쪽, 그 다음에 뒤. 그러니까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깨를 둘러싸고 있는 앞뒤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십견이 있다 하시면 이런 부분을 위주로 풀어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어깨가 잘 안 올라가는 방향이 앞으로 안 올라간다고 하면 뒤쪽을 많이 풀어주시고 뒤로 잘 안 돌아가시는 분들은 앞에를 많이 풀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갈바닉 5분 했는데 팔이 잘 올라간다 그러면 그분은 갈바닉 매니아가 될 수밖에 없어요. 부위만 잘 찾아서 하시면 충분히 매니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깨 비대칭 있으셨던 분도 이렇게 관리 들어간 거예요. 한쪽 어깨, 이분 보시면 왼쪽만 내려가 있죠. 오른쪽은 솟아있고. 그랬던 분들이 5분, 이분도 10분 했을 거예요. 페이스 5분, 바디 5분. 그렇게 항상 저는 10분씩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렇게 바로 내려가는, 맞춰진 거 보이시죠? 똑같아진 거. 이렇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늑강근 볼게요. 제가 다 쫙 빠르게 그냥 발끝까지 할 거라서 빠르게 넘어갈게요. 늑강근 보시면 늑강근이라는 거는 허리를 둘러싸고 있는 길이 근육 바로 옆에 붙어있는 등 근육이에요. 등 근육에서 옆구리 근육. 여기는 자세를 몸으로 움직이는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많이 아프고요. 그리고 할머니들 완전 연세 많으신 분들 소화 잘 안 되는 분들도 늑간 근육이 뭉쳐 있을 때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많이 뭉치고요. 그런 분들은 여기만 이 방향대로 당연히 여기가 근육 자체가 이렇게 넓게 생겼으니까 이 마우스 잡고 여기서부터 이 방향으로 쭉쭉 옆으로 밀어준다, 사선으로 밀어준다 생각하면서 밀어주시면 옆구리 근육이 완전 많이 풀리는 거 볼 수 있어요. 잠 잘못 자서 담 걸렸다고 하실 때 이렇게 풀어주세요. 정말 빨리 효과 봐요.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이분은 한쪽 고관절 수술도 하셨지만 보세요. 척추가 휘었죠. 척추 휘고 가로주름 나온 거 보이시죠? 근육이 주저앉은 거예요. 위에 있던 등 근육이 주저앉은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20분 걸렸어요. 이거 갈바닉 한 번 한 거예요. 왼쪽 10분, 오른쪽 10분. 나눠서 20분 정도면 요 허리가 이렇게 돼요. 이러면 갈바닉을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제가 바빠서 못 간다고 해도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요렇던 허리를 요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게 바디갈바닉의 힘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어요. 갈바닉이 하는 거니까 이거는. 이렇게 측만체까지 관리 들어갈 수 있고요. 척추 흰 거가 똑바로 펴진 거 보이시죠? 이분은 이후에 또 계속 치료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좋아졌는데 여기 사람 인자 근육 보이시죠? 이렇게 사람 인자 근육이 눈에 띄게 드러난다는 건 아까 얘기했던 광배근이 뭉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왼쪽을 풀어서 이쪽이 좀 옅어진 거 보이세요? 근육 골이 좀 옅어졌죠? 이런 식으로 옅어져요. 이것도 갈바닉으로 다 한 거예요. 바디갈바닉으로. 제가 뭐 다른 거 한 거 아니고 집에서 한 거잖아요. 이분 집에서. 이런 식으로 근육을 3회만 적용했을 때 아까 그 근육에서 이렇게 풀리면 본인이 통증을 느낄 때 얼마나 편하겠어요. 이분 쩔뚝거리던가 안 쩔뚝거리잖아요. 허리 잡아서. 이렇게 되면 당연히 매니아가 될 수 있죠. 그렇게 이분도 갈바닉 전에는 여기가 주름이 한쪽이 더 많죠. 오른쪽을 많이 쓰는 분이어가지고 이분도 갈바닉 하고 나면은 여기가 주름이 좀 덜해져요. 그만큼 근육이 풀렸다는 얘기예요. 재밌죠? 저는 갈바닉이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광배근하고 늑간 근육 풀어주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거 얘기 한 번 더 드릴게요.
요거를 잘 이렇게 놓치는 분들이 많아요. 이 바디갈바닉으로 허리를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다 맨날 승모만 하고 있잖아요. 목만 하고 있잖아요. 등을 하면 더 빨리 효과 봐요. 자, 허리 통증 있으실 때는 길이끈 풀어주시면 돼요. 척추 길이끈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로 길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페이스 갈바닉으로 요 척추 돌기를 하시면 안 되고 돌기하고 옆에 요 부분은 페이스 갈바닉으로 짧게 끊어서 쫙 내려요. 밑에까지. 그리고 바디 갈바닉으로 이 엉덩이 꼬리뼈부터 시작해서 목 부위까지 쭉쭉 넘겨요. 위로. 그렇게 쫙 밀어주시면 길이끈이 이완이 되니까 더 빨리 풀릴 수 있어요. 그렇게 풀린 분의 모습이에요. 이분 허리 안 숙여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허리 골반 이렇게 차이가 났었는데 요만큼 더 숙여져요. 이게 20분 한 거예요. 아까처럼 왼쪽 10분, 오른쪽 10분, 20분만 적용하면 허리가 요만큼 안 숙여지던 앞으로 잘 안 숙여지던 허리 통증 환자인데 이렇게 내려가요. 이거 한 번만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분이 관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분은 바디갈바닉 구매하시고 본인이 하세요. 지금은 본인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요만큼 더 숙여질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이건 정말 쉬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척추 길이끈 요 방향에서 요 방향으로 앞으로 쭉쭉 밀어주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별로 어렵지 않죠. 그럼 요렇게 내려간다는 거. 요렇게 할 수 있고요. 자, 그럼 하체로 넘어갈게요. 하체는 하주정맥류, 하체 부종, 하체 비만 이렇게 7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묶어보면 하주정맥류, 하체 부종, 하체 비만 3개는 세트예요. 제가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셀룰라이트로 인해서 부종이 생기고 순환이 안 돼서 정맥이 많이 막히는 거 그런 것들이 다 하주정맥류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비만도 생기죠. 요 3개는 세트고요. 족저근막염과 아킬레스 건염도 세트예요. 요 2개 같이 보시면 돼요. 아픈 부위만 다를 뿐이지 이치는 똑같아요. 6번, 7번 똑같고 이런 식으로 3개를 나누시면 되고요. 자, 지금 자신의 종아리 한번 만져보세요. 손바닥보다 차갑거나 열이 나듯이 뜨겁거나 탄력이 없거나 딱딱하거나 빵빵하게 부어있는 느낌이 있거나 속에 멍울이 만져지는 분, 이분은 빨리 치료하셔야 돼요. 누르면 아픈 데가 있거나 손으로 눌렀다 뗐을 때 자국이 오래 가거나 이 중에 몇 가지가 속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부종이 있거나 순환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바디갈바닉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에요. 이러면서 저는 TR로 넘어가거든요. 종아리가 판막이 있어요. 종아리 안에도 판막이 있고요. 이 판막에 종아리에 심장에서 피가 돌잖아요. 온몸으로. 피가 돌면서 하체로 내려갈 거 아니에요. 피가. 그럼 얘가 다시 심장으로 가야죠. 근데 그렇게 심장으로 다시 밑에 있는 피를 위로 차 올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종아리의 근육이에요. 이 종아리 근육이 수축했다 이완했다를 많이 해주면서 밑에 하체에 쏠려있는 피를 다시 심장으로 보내줘야 돼요. 근데 그거를 못하는 분들이 밑에서 쌓이니까 발이 부어요. 그런 분들. 오래 앉아있는 분들이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오래 앉아있는 분들이 밑에서 쌓여서 하체 부종 비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몸의 전체 순환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심장 쪽에 피가 부족해지죠. 밑에서 안 올라오니까 피가. 그래서 허혈처럼 오고 뇌혈관은 자꾸 피가 부족하니까 머리 아프다 그러고 이럴 땐 뭘 해야 돼요? 바디갈바닉 하면서 TR로 들어가면 너무 좋죠. 그래서 저는 항상 바디갈바닉 몇 번 하고 양자기 재드리고 TR로 넘어가요. 그러면 대부분 본인이 느끼면 바로바로 넘어가요. 그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정맥류는 여기에 막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피가 여기 판막에서 뭉쳐요. 피들이. 근데 얘네들이 많이 뭉치다 못해서 이제 막 여기 모여 있다 보면은 당연히 튀어 올라오겠죠. 그게 이제 툭툭 솟아 올라가면 이제 하지정맥류 진행이 된 거죠. 근데 요 정도 저도 하지정맥류 있었어요. 병원에 요번 이제 병원에 근무할 때. 그러면 레이저 수술을 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종아리 보세요. 이분도 하지정맥류 이런 분들이 요렇게 됐죠. 이거 바디갈바닉 하신 거. 이분도 요렇게 되잖아요. 요분 보세요. 요렇게 핏줄이 여러 군데 이렇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레이저를 여기쯤에 해요.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피가 안 통할 테니까. 레이저를 만약에 병원 가서 시술을 할 때 요 부위 시술을 하면 이제 여기서 튀어나오죠. 여기 시술하면 여기서 튀어나오고. 그래서 요즘엔 하지정맥류 시술을 잘 안 해줘요. 병원에서. 해도 예후가 별로 좋지 않거든요. 옛날에는 막 다 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수가도 별로 안 나오고 수술해도 돈도 별로 안 나오는데 환자의 만족도는 떨어지고 이러니까 별로 권하지 않죠, 병원에서. 근데 하지정맥류는 바디갈바닉으로 순환해 주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저도 제 몸에 해봤지만 근데 젤을 이 정도 뿌려야 돼요.
젤 조금 뿌리면서 효과 없다고 하시면 안 되고 젤이 넉넉해야지 효과를 빨리 봅니다. 그리고 뿌옇게 됐을 때는 바로바로 닦아내세요. 그러면 정말 빨리 풀려요. 하드정리는 진짜 재밌어요. 그렇게 하시고 요거는 이제 저희 팀에서 저희는 줌 케어라 그래서 다 같이 화상으로 얼굴을 보면서 이제 제가 하는 부위 알려드리면서 같이 갈바닉을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줌 케어 할 때 다리 부분 같이 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종아리 갈바닉 한 부위랑 안 한 부위랑 종아리 갈바닉 한 부위랑 안 한 부위랑 굵기가 좀 다른 거 보이세요? 여기서 보면 종아리 한 부위랑 안 한 부위랑 굵기도 다르고 색깔도 좀 다르죠. 어떤 분이 갈바닉을 했는데 갑자기 다리가 허해졌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이 다음 사진 보여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얘지는 거는 피가 너무 많이 밑으로 쏠려 있는 거예요. 순환이 안 되고 밑에 하체 쪽에 쏠려 있으니까 하체에 피가 쏠리면 피가 당연히 붉죠. 그래서 충혈되어 있는 거예요, 하체가. 내 종아리가 너무 붉다 싶으신 분들은 그쪽에 피가 순환이 안 돼서 막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갈바닉으로 풀어주시면 되고요. 요렇게 갈바닉으로 풀어줄 때 제가 아까 밑에서부터 위로 올리라 그랬죠. 유튜브를 저도 다른 분들 하시는 걸 보면 항상 무릎을 구부려 세워놓고 종아리를 밑에서 이렇게 내리더라고요. 위에서 밑으로. 그거 아니고요. 나 혼자 하는데 뭐 어때요? 식탁에 올려놓거나 책상에 올려놓거나 다리를 무조건 높이 올리세요. 높이 올려놓고 종아리 아킬레스건부터 시작해서 무릎 오금 뒤로 빼는 거예요. 그렇게 거꾸로 빼주시면 훨씬 빨라요, 효과가. 그걸 죽어라 밑으로 내리니까 부종이 빨리 이렇게 눈에 띄게 확 안 바뀌는 거예요. 아킬레스건 위에서부터 종아리 쪽으로 위로 올려서 무릎 뒤에 오금으로 빼주시면 됩니다. 그럼 오금 쪽에서 엄청난 노폐물 덩어리를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바로바로 닦아내시면 되겠죠. 이렇게 몇 번 하시면 하드정맥 누나 색깔 순환, 이거 순환, 요런 색깔 요 정도 변하는 건 한 번 한 거예요. 근데 하드정맥류 잡히려면 여러 번 하셔야겠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요렇게 갈바닉의 종아리 뭉침. 이건 저희 팀에 다들 아실 거예요. 이재영 사장님 아시죠? 저희 여자 이재영 사장님 있잖아요. 엄청 말랐죠? 그분 다리예요. 이거는 제가 일부러 넣은 건데 다리가 아무리 가는 분들도 이분들 다리, 요 다리도 별로 두꺼워 보이지 않잖아요. 이분들 하체 비만이나 부종 있으니까 갈바닉 이러면 난 뭐 부종 없다 이럴 수 있겠지만 이분도 이렇게 바뀐다는 거. 이거 5분 한 거거든요. 저희 팀이 다 같이. 5분 했는데 이렇게 더 가늘어져요. 이분도 부종이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는 더 뚱뚱하잖아요. 이재영 사장님보다 좀 자주 해야겠죠. 이렇게 종아리 굵기 달라지는 거는 정말 많이 볼 수 있어요. 이거는 밑에서 위로. 항상 저는 제 자리가 있어요. 제가 바디갈바닉 하는 자리. 식탁에다 올려놓고 해요. 어때? 내 다리 나 혼자 하는데. 높이 올려놓고 하세요. 꼭 그거를 발목에서부터 내려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고객분한테 해줄 때는 엎어놓고 하면 돼요. 엎드려 놓고 하시면 되고요. 자, 요렇게. 요거는 저희 또 다른 사장님 다리인데 너무 심하죠. 이렇게 하고 나면 바디갈바닉을 하고 나면 혈액순환이 되니까 이렇게 색깔이 달라져요. 한 부위랑 안 한 부위랑 색깔이 다른 거 보이세요? 이 정도 벌겋게 충혈되신 분들은 여기 보세요. 핏줄 서 있죠. 여기 발목에도 핏줄이 서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발목에 핏줄이 서 있을 정도면 종아리는 얼마나 서 있겠어요. 이랬던 분들도 이쪽은 안 튀어나왔잖아요. 튀어나온 게. 순환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를 5분 했는데 이렇게 돼요. 요거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럼 갈바닉 안 할 수가 없지. 이런 식으로 이거는 누가 하면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꼭 해서 효과를 본 게 아니라 하는 부위만 잘 잡아서 하면 누구나 사장님들도 똑같이 이렇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나부터 효과 보고 고객분들한테 똑같은 방법들을 해주세요. 그러면 뭐 다들 난리가 나겠죠? 자, 족저근막염 볼게요. 족저근막염은 발 뒤꿈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건이 있어요. 아주 질긴 건이 있어요. 자, 여기서 질문. 인대와 건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인대는 뼈하고 뼈에 연결되는 거예요. 뼈하고 뼈가 너무 많이 벌어지지 말라고 있는 거고요. 종아리, 뼈하고 근육하고 연결해 주는 건 건이에요. 그러니까는 거의 똑같은 연구 조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디하고 연결하는 거냐에 따라 다른 거거든요. 종골에 이렇게 바닥에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이힐을 신거나 높게 올라가 있는, 이렇게 높은 신발 많이 신는 분들, 그런 분들이 또 서 있는 분들이 많이 오죠. 자, 자기 뒤꿈치 한번 볼게요. 지금. 자기 아킬레스건 있는 쪽 한번 보세요. 내가 어느 쪽 다리에 속하는지. 요 다리처럼 보이세요? 요 다리처럼 보이세요? 이게 아킬레스건이잖아요. 이 아킬레스건 주변에가 요렇게
쏙 들어가 줘야 돼요. 요게 이제 순환이 잘 되는 다리는 요렇게 생겼어요. 근데 노폐물이 많이 뭉쳐 있거나 근육이 뭉쳐 있는 분들은 이렇게 돼요. 아톰 다리처럼. 요런 분들은 자기가 그만큼 많이 뭉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통증이 있을 때도 요 페이스 갈바닉 물결 헤드를 껴서요. 요 부위 있죠. 요 부위. 이렇게 엎드려 놓은 상태에서 물결 헤드를 끼고 요 옆에 부분 있죠. 양 옆에를 파는 거예요. 요거로 옆에를 이렇게 세로로. 그렇게 해서 페이스 갈바닉 물결 헤드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뼈하고 근육이 얕은 부위는 페이스가 더 좋아요. 바디 갈바닉으로 여기는 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페이스 갈바닉과 바디 갈바닉을 이렇게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손목이나 발목 같은 데는 페이스가 더 좋아요. 페이스 갈바닉으로 자꾸 마우스가 없어요. 여기하고 요 자리를 먼저 파주세요. 일자로 파면 되니까. 그렇게 파고 바디 갈바닉으로 종아리까지 쫙쫙 위로 올려주시면 족저근막 되면 바로, 그리고 발바닥 꼭 해주시고. 요번은 저희가 발바닥 그 중케어할 때 5분 한 거예요. 저희도 서울에서도 제가 갈바닉 마스터 강의를 하는데 요번에 이제 하체 쪽 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발바닥 쪽을 하는 방법 알려드리면서 모델분인데 이분 아치가 무너져 있는 거 보이세요? 여기 아치가 이렇게 아치가 발바닥 안에 이렇게 둥그렇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족저근막이 무리가 되고 자기 체중이 자꾸 앞으로 쏠리고 오래 서 있고 이러면서 아치 쪽으로 힘을 받다 보니까 원래 뒤꿈치에 힘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앞으로 힘을 받다 보니까 아치가 무너져요. 그것이 발바닥에다가 바디 갈바닉 5분만 대주잖아요. 이분은 사실 한 3분 정도밖에 못했지만 5분만 대주면 이렇게 솟아요. 동그랗게. 이러면 발이 되게 가볍게 느껴져요, 자기도. 이건 정말 해보세요. 제가 맨날 저희 중케어할 때 나는 바디갈바닉을 전신 다 하고 싶은데 오늘 딱 5분밖에 시간이 없다. 이런 분들한테는 발바닥 하라고 해요. 정말 5분밖에 시간이 없다고 하면 어디 하실 거예요, 여러분? 또 승모 하실 거예요. 승모 이제 그만 좀 하시고 발바닥에 해보세요, 발바닥에. 발바닥은 정말 어렵지 않고요. 여기 바디갈바닉 발바닥에 이렇게 있으면 거기다 이렇게 대주기만 하면 돼요. 문지르지 않으셔도 돼요. 바디갈바닉은 저절로 알아서 들어가는 거 아시죠? 변동전류로. 그럼 진동전류이기 때문에 그냥 대주기만 해도 효과가 들어가요. 그러니까는 막 문지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발바닥 전체에다가 대주기만 하셔도 돼요. 그리고 진짜 효과 빨리 보고요. 되게 가벼워져요, 다리가.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보세요. 여기 아치도 아치지만 여기서부터 여기에 거리 있죠. 발이 부어 있어서 여기가 이렇게 잡히는 그 느낌과 여기 느낌이 완전 달라요. 요분 자기도 그 모델 하시는 분도 자기도 놀래가지고 이렇게 빨리 바뀔 줄 몰랐다 막 그러시는데 5분도 안 돼서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시간이 없다고 하면 발바닥 하세요. 그럼 진짜 새로운 인생을 사실 수 있어요. 하체가 가벼워지니까. 아킬레스 건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뼈 종골과 종아리 근육을 연결해주는 근육이고요. 이 부분이 아픈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페이스 갈바닉으로 양 옆에 따면 돼요. 그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통증, 네, 30분까지 하면 되죠. 통증, 무릎 퇴행성 관절염 있을 경우에는 슬개골이 있잖아요. 무릎 아프다 하시는 분들 많죠. 그런 분들 슬개골에다 하는 거 아니에요. 뼈에 하는 거 아니고요. 무릎은 안쪽에, 대부분 통증을 많이 느끼는 부위가 무릎 안쪽과 이 앞에예요. 전십자인대 쪽과 내측인대 쪽. 그래서 슬개골이 이렇게 있으면 요 안쪽에 갈바닉 해주시고요. 요 앞에 쪽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제일 많이 질문하시는 게 인공관절 했는데 갈바닉 해도 돼요? 당연히 해도 돼요. 바디 갈바닉은 24시간 해도 돼요. 자가전류잖아요. 어디 전기를 빼서 쓰는 전류가 아니기 때문에 24시간 해도 될 정도로 안전한 전류예요. 저 임신했을 때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하셔도 되는데 수술하시고 나서 상처에 있는 분들, 아직 수초한 자리가 다 안 났는데 할 필요는 없지만, 수술하시고 안에 핀 박았고 이런 건 전혀 상관없어요. 하셔도 돼요. 그리고 슬개골 안쪽, 그리고 앞에 쪽, 이렇게 적용해 주시면 통증 완전 줄고요. 바디갈바닉 하면서 관절이 계속 이제 아프셨다가 좀 덜해지신 분들한테 카트리지 얘기해 보세요. 파마네스 카트리지 포뮬러 들어가면 그냥 퇴행성은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 빨리 효과 보실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갈바닉에서 파마네스로도 넘어가고 파마네스에서 또 바디갈바닉도 해드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전달을 더 할 수 있죠. 다방면으로. 발목 통증까지. 발목 보시면 이렇게 바깥쪽으로 많이 휘어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통증을 많이 휘게 되거든요. 반대쪽으로 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쪽으로 체중 지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자, 요렇게 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통증이 있으면 여기다 해야 되는데, 이분이 지금 넘어진 지 얼마 안 돼서 다리가 이런 상태예요. 바디 갈바닉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됩니다. 네, 여기 너무 잘하시네요. 요 세 분이 아주 모범생이시네요. 네, 이렇게 된 상태에서도 다치자마자도 바디 갈바닉은 하셔도 돼요. 근데 바디 갈바닉을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순환이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붓기가 있는 상태에서는 조금 더 부을 수 있어요. 그치만 빨리 끝나요. 어차피 부을 거 빨리 끝내버리고 싶다. 그럼 그냥 그날부터 하시면 돼요. 대신에 자기가 부으면 무겁고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부었다 싶으시면 바디 갈바닉 해주시고 냉찜질로 마무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붓기도 없으면서 효과도 빨리 볼 수 있어요. 근데 다들 원래 병원에서도 이럴 때는 아무것도 안 해주니까 이러면서 바디 갈바닉 안 하시면 되게 어리석은 거예요. 일주일 갈 거 한 달 가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초반부터 빨리 풀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다치자마자 바로 하라고 해요. 그런 다음에 냉찜질로 마무리해 주시는 것만 잊지 않으시면 돼요. 그럼 붓기도 빠지면서 통증도 많이 줄어요. 그렇게 발목 관절에도 이렇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한번 돌았어요. 그쵸? 경추부터 시작해서 발바닥까지. 도움이 좀 되셨나요, 여러분? 네. 제가 채팅을 지금 하나도 못 보고 있어서 이제 끝나고 채팅 질문을 할게요. 네. 바디 갈바닉은 저는 항상 얘기해요. 바디 갈바닉 하나는 물리치료실 하나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바디 갈바닉을 그냥 미용기계로만 깔짝깔짝 대면서 쓸 수도 있고 정말 물리치료실 기계처럼 쓸 수도 있어요. 어느 부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효과를 많이 보거든요. 바디 갈바닉을 믿으세요. 여러분을 믿지 마시고 나 이거 해서 효과 안 나오면 어떡하지? 저 사장님은 물리치료 사했으니까 저렇게 잘하는 거겠지. 이런 생각은 하지도 마시고 그냥 바디 갈바닉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는 갈바닉이 얼마나 큰 사업 기회를 주는 도구인지를 믿으세요. 그러면 누구나 할 수 있고요. 누구나 효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만 해주시면 돼요. 정말 어렵지 않고요.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아요. 오래 해서 팔에 힘 빠졌다고 하지 마시고 20분 안에 끊는 방법을 배우세요. 한쪽 10분씩.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저도 홍보하는 거예요. 저도 유튜브 하니까 제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시면 제가 계속 업로드하고 있어요. 많이 오셔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셔야 돼요. 네. 한 번씩 저도 이제 부위별로 하도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 개인톡 진짜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나씩 다 갈바닉 사용법이라든지 어느 부위에 하면 좋겠는지 이런 거 올리고 있어요. 부위별로. 여러분도 궁금하신 부위 있으면 저한테 뭐 개인톡 보내주시면 제가 그 부위 유튜브로 찍어볼게요. 한 번씩 들어와 보세요. 유튜브에서 뉴스킨 사경선 검색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받아도 되나? 네,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채팅창으로 질문 있으신 분은 올려주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시간이 한 5분 정도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너무 뜨겁게 강의해 주셔가지고 와 진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한 가지 올라오신 것만 좀 말씀드리면 허리 디스크가 너무 심해서 신경주사 맞고 있는 분이 있는데 어느 자리 해주면 좋을까요? 라고 지금 왔거든요. 네, 마침 제가 요번에 찍은 게 허리 디스크에 관련된 유튜브 영상 찍었는데 딱 그걸 얘기하시네요. 제가 여기서 사진을 올릴 수가 공유하기가 좀 애매한데 그 허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골반뼈가 이렇게 나비 모양으로 있어요. 그 꼬리뼈가 있고 그 골반뼈를 살짝 뒤로 해서 손으로 해서 눌러보세요. 약간 움푹 들어가는 부위가 있을 거예요. 제가 이따가 원성미 사장님한테 제가 그 사진 하나 보내드릴게요. 여기 공유해보세요. 그 꼬리뼈하고 양 옆에를 눌러보면 살짝 들어가는 골반 그 관절 부위가 있거든요. 거기를 삼각형으로 보시면 돼요. 삼각형으로 보셔서 양 옆에를 먼저 뚫어요. 페이스 갈바닉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페이스 갈바닉이 효과가 정말 좋아요. 근데 부위만 잘 잡으면 돼요. 뼈가 얕은 부위. 얘를 골반이나 허벅지 하면 안 되고, 뼈가, 허리 척추 만져보면은 뼈가 얕죠? 네, 근육이 얕게 묻혀 있잖아요. 그런 부위를 요걸로 따는 거예요. 근데 그 부위가 어디냐면, 꼬리뼈하고 삼각형을 그린다고 생각해 보시면, 삼각형 할 때 약간 눌러보면 들어가는 부위가 있을 거예요. 거기가 관절 부위예요. 그 관절 부위를 페이스 갈바닉으로 따주시는 거예요, 먼저. 그러면 엄청 노폐물 많이 나와요. 그리고 서해부 풀어주세요. 그리고 신경주사 맞으시는 분들 겁낼 필요 없어요. 신경주사 맞으시면 원래도 신경주사가 사실 별게 아니고요. 마취제 성분을 넣어주는 거거든요. 이분들 처음에 한 6개월 괜찮다가 나중에 3개월 괜찮다 한 달 만에 또 아파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정말 필수예요. 갈바닉 해주시면 너무 좋고요. 그렇게 해서 그 허리 부위는 삼각형 딱 그 자리 풀어주시면 대부분 효과 보고요. 그리고 앞으로 잘 안 숙여지거나 옆으로 잘 안 움직여지거나 그런 분들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세로로 길게 풀어주시면 근육 방향만 아시면 돼요. 근육 방향대로 하시면 되고요. 제 유튜브 보시면 있을 거니까 거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산부들은 갈바닉을 무서워하는데 사실 원래는 해도 되는 기계예요. 근데 누구나 그렇듯이 사실 솔직히 기형아가 태어날 수 있는 걸 갈바닉이 아니었어도 그럴 수 있는데 갈바닉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객분과 나와의 라포 형성이 충분히 되어 있으면 해도 돼요. 저는 제 몸에 했었어요. 첫째 때 제가 이걸 했었으니까 둘째 때는 임신한 상태로도 했었거든요. 해도 되는데 혹시라도 불안해 하신다면 임신 초기와 말기만 안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임신을 했는데 목 아프시거나 이러면 정말 괜찮아요. 근데 허리 아프실 때만 조심하시면 돼요. 아기가 있는데 허리가 아프시면 너무 가깝잖아요, 아기랑. 그럴 때만 좀 피하시면 되고 나머지 부위들 있죠. 어깨나 뭐 팔이나 다리나 이런 데는 다 하셔도 돼요. 임신한 분들 특히 종아리, 다리 많이 붓잖아요. 그런 분들은 갈바닉 해주시면 덜 부어요. 그럼 훨씬 자기도 편해져요. 그건 임신한 사람들은 더 필수죠. 임신했을 때 쓰기 시작하신 분들은 아기 낳고 안 쓸 수 없어요. 더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임산부들한테 많이 권해요. 저도 그때부터 했으니까. 해도 되니까 안전하게 권하시고 대신에 한 번은 확실히 하셔야죠. 뭐 이거 안전하긴 하지만 너의 선택에 맡기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리고 한 번 다리 쪽은 충분히 해도 됩니다. 자, 근막이 찢어져서 엉덩이가 부었다. 이 부은 부분에도 가능하신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분은 이렇게 엉덩이가 많이 붓는 부위는 아닌데 근육이 확 뭉쳐서 부어 보였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살살 해줘야 돼요. 그리고 다치자마자 얼마 안 되셨다면 떨어지거나 이런 거는 이제 발목하고는 다르잖아요. 더 움직이기가 힘들 수 있거든요. 한 2, 3일 정도까지는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정말 살살 해주시면 되고요. 부어도 해도 돼요. 부은 부위 하시면 빨리 끝나요. 순환이 되니까. 그 대신에 너무 심하게 막 퉁퉁 부는 데만 아니면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아프신 게 많이 부으신 부분들은 냉찜질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엉덩이 많이 붓는 부위는 아니에요. 자, 손목 터널 증후군에 수술을 권유하셨다면 이 병원 잘못된 거예요. 어느 분이죠? 이거 원지혜 사장님이시네. 만약에 만약에 손목 터널 증후군에 수술을 하시면 예후가 정말 안 좋아요. 손목 터널 증후군이 뭐냐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제가 오늘 가상 배경을 해가지고 되게 얼굴이 제 가운데로 할게요. 이 손목이 여자분들은 되게 가늘잖아요. 근데 우리가 컴퓨터를 많이 하시거나 이럴 때 항상 같은 자세로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요 가는데 지방도 있고 근육도 있고 신경이 있는데 얼마나 굵겠어요, 신경이. 엄청 가늘 거 아니에요. 계속 이렇게 꺾어놓고 일을 하니까 신경이 눌린 거예요. 그게 손목 터널 증후군이에요. 신경이 눌린 거. 근데 그거를 다시 뚫어주겠다고 수술을 하시잖아요. 바로 다음 신경 또 눌려요. 내가 일 그만두고 안 쓸 거 아니면 여기다 보호대를 24시간 365일 찰 거 아니면 또 눌려요. 똑같은 일 할 것 같으면. 그런 분들은 수술해도 예후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근데 수술을 권했다면 그 병원이 되게 정성이 없었을 거예요. 설명하기 귀찮으니까 수술하세요 이랬을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한테는 꼭 바디 갈바닉으로, 아니 페이스 갈바닉으로, 네. 오늘 저 집에는 보내주실 거죠, 여러분. 페이스 갈바닉 물결무늬 껴주시고요. 터널 증후군이 있으면 손가락도 부어요, 여러분. 막 반지가 좀 안 되거나 이런 분들 보지 않으셨어요? 반지가 점점 안 맞거나 이런 분들. 마디가 굵어지는 거랑 살이 찌는 거랑 달라요. 그런 분들은 순환이 안 돼서 붓는 거거든요. 아까 항상 순환이 안 될 땐 높이 올려놓고 하라 그랬죠. 요 손을 높이 올려놓고 한다고 치면 이 위에서부터 손가락에서부터 내 얼굴에 대요. 손가락에서부터 손목 쪽으로 내려주세요. 손가락도 풀어줘야 돼요. 손목만 하시면 안 되고 손가락부터 요 물결에도 껴서 내려주세요. 그리고 손가락에서 여기를 많이 해주시면 좋아요. 손등 많이 해주시고 손바닥은 할 필요 없어요. 손등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 손목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쭉쭉 위로 올려주신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간단해요. 이렇게 올려주시고 손목 부분은 골고루 돌려가면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죠. 이렇게 손목을 골고루 풀어주시고 다 끝나면 이렇게 위로 쭉 올렸다가 쭉 내렸다 이런 식으로 스트레치 해주시고 그렇게만 하시면 손목 터널은 정말 많이 좋아지고요. 사실 일 그만두실 거 아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일 때문에 손목 터널이 왔을 텐데 수술한다고 해서 당연히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터널 증후군 있으신 분들은 차라리 오늘 하루 일했으면 집에 가서 항상 바디 갈바닉이나 페이스 갈바닉 5분, 10분 하는 습관을 들이라고 하시는 게 낫죠. 그러면 터널 증후군 금방 잡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무릎에 충격받아서 아까 무릎은 무조건 안쪽과 앞에 쪽 슬개골이 있으면 안쪽하고 앞에 쪽 해주시면 그 부분에 거의 90% 이상의 무릎 통증은 거기서 오니까 그 부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도 거기가 아프다고 할 거예요. 바깥쪽은 별로 안 아프니까 그 부분 하시면 되고요. 통풍성 류마티스는 사실 갈바닉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건 바이러스성이기 때문에 파마넥스가 들어가는 게 빨라요. 이 통풍성 류마티스는. 근데 발목에 통증이 있다는 거는 이제 말단 부위까지 왔다는 얘기예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발가락에서부터 복숭아뼈 쪽으로 끌어올려주듯이 페이스 갈바닉으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발목 아프시면서 아킬레스건 쪽까지 아프시다고 하면 그 부위까지 오히려 올려주면서 순환만 도와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통풍성이 있다고 하면 류마티스가 심하신 분들은 꼭 파마넥스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갈바닉 효과를 더 많이 볼 수 있어요. 네,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라도 맞아요. 무릎이 아프시면 카트리지랑 바디 갈바닉은 세트예요. 같이 넣으세요. 그러면 효과를 2배 봐요. 그리고 훨씬 좋아요. 그렇게 콜라겐도 좋지요, 진짜. 그래서 항상 저는 그래요. 우리는 사업 도구잖아요. 바디 갈바닉이 정말 좋은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사장님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좋은 거를 내가 먼저 좋은 걸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좋은 걸 알아야 전달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좋은 걸 전달을 하실 때 한 가지만 전달하지 마시고 갈바닉하고 파마넥스하고 TR하고 연결할 수 있어요. 근데 연결을 하려면 하나를 확실히 효과 보여드려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데모하는 이유도 그렇잖아요. 데모에서 확실히 한쪽 어깨를 반 내려주거나 순환해서 발바닥을 완전 다르게 만들어줘 버리면 다음부터는 엄청 열심히 경청한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 도구로 정말 번창하셨으면 좋겠고요. 더 이제 갈바닉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막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미용으로만 쓰지 말고 통증치료까지 분야를 넓혀보시면 훨씬 더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늦은 시간까지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개인톡 주세요. 네,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